예, 4월 3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점도 역시 상승에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본이 환시장 개입을 했는데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까지 영향을 줄지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금융 외환시장의 움직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서 자금이 분산되면서 다른 업종, 가령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제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반도체로 오늘 같은 날 컴백이 되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는 0.3%대 올랐고 이럴 땐 항상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0.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 그런데 지수 자체는 애플과 테슬라가 끌어올리고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도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연간 기준으로 부진했던 애플과 테슬라 쪽으로 매수 자금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뭐 테슬라가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가 유난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테슬라 악재가 좀 집중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뭐 역발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급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머스크가 이제 중국 방문하고 막 이런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는 신호를 보내준 것도 역시 주주들을 달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들이 5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냥 순수 매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도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매수세가 가동이 되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오늘 51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들어서 51선 깨고 나서 아주 멀찌감치가 있었고 지난번 이제 반등했다가 51선에서 무산되고 다시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돌파가 됐죠. 그 오픈 AI와 논의를 재개했다라는 보도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에서 그 애플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매수해야 될 때다고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수해야 될 때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지난주 PCE 발표 이후에 좀 내려가고 있죠. 근데 투자자들은 금리에 어떤 기준선을 두고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물 금리 기준으로 5%가 넘어가면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의식을 덜 하다가 2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가면 좀 부담을 갖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5% 언저리까지 막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지난주 기점으로 2년물 금리가 5%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FOMC 회의 이후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같은 것도 주식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했고요. 또 환율인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되게 높긴 한데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빠진 계기가 일본의 어떤 환시장 개입이 추정이 되죠. 저렇게 환율이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거는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요. 갑자기 여기서 튕겨 올라간 거. 엔달러 환율이 160엔 근처까지 올라갔던 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쏠 때 외환시장에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크 쳤어. 내가 이번 사이클에 고점을 친 건 나야. 그래서 자기 세력을 좀 힘과시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힘과시가 나올 때 보통 피크를 쳤다. 이런 이제 신호로 해석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졌고 이게 혹시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피크 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죠. 근데 이게 반드시 환시장 개입한다라고 그 시기에 성사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외환시장은 좀 변동성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달러와 금리가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동안 테크주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테크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롱 포지션, 그러니까 그 매수를 가동을 하는 그런 롱 포지션과 다음에 숏 커버,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가 두 개가 다 지난주에 가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지난주부터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공매도를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까지 좀 가동이 되면서 특히 공매도가 많았던 테슬라가 급반등을 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그 대빅테크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뉴스 몇 개만 좀 추려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술주 매수 포지션이 증가하고 숏 커버가 뭐 늘어났다. 그래서 수급이 좀 개선된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지난주에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되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확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다.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고 고용이 성장되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좀 빠졌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추진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동 정세가 완화가 되면 국제유가 빠지고, 국제유가 빠지면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좀 진정이 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면 외국인들이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식 4일 중에서 3일 순매수하고 있고, 수량 기준으로는 매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 기준으로 보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고, 대형주 포함해서 보면 4일 중에서 3일 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선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선물이 피크 대비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밑으로 2만, 위로 7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수는 아래쪽으로 200, 아래쪽으로 100, 위로 200이 가능한 위치라서 여기서 어느 쪽으로 틀어지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단계. 그래서 근데 일단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도 매수, 선물도 매수 쪽으로 일단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연속 매수라서 선물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만들어낸다라면, 물론 이건 이제 FMC 휴장 이런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를 더 봐야 되긴 하는 건데, 일단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식 매수도 매수지만 선물을 매수해줘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좀 편안하게 가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선물을 팔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수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선물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또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현물 매수가 동시에 돌아서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되게 눌려 있다가 최근에 살아나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충돌될 때 누군가 매도 주체가 있는 종목은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는 쪽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팔던 쪽에서 매도가 진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던 애는 계속 사고, 매도가 진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런 유형의 수급이 충돌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엇갈리는 수급이 진행되다가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급이 턴하는 종목들 막 살펴보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인데, 어쨌든 좀 종목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자꾸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길게 열어놓고 보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찾아보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자꾸 시장보다는 업종 수급, 종목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시는 게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냐 자율주행이냐, 일단 자율주행 효과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그렇지만 또 2차 전지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효과가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도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달러와 금리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데, 물론 이제 절대적인 금리와 달러 수준이 높긴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달러가 피크를 쳤구나. 그럼 지금 주식 사두면 환차익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아예 매수로 돌아서게 되는지, 특히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외국인들 순매도 1, 2, 3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예요. 예,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급이 좀 바뀌게 되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군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지금 막 순환매 돌듯이 막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제약도 막 올라가고 반도체 지난주에 움직임이 나왔었고 2차 전지 만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데 순환매 말고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올라가고 주간으로 볼 때 플러스를 계속해서 내고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등장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그런 시도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엔화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환율이 좀 변화가 생기는 특히 엔달러 환율이 좀 변화가 생기는 조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엔화가 올라가다가 막 그때 위기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일본에서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개입에서 못 이겼어요. 예, 투기 세력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더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때 뉴스들 나온 거 막 보시면 한 달 동안 환율 때문에 시장 큰일 났다. 아시아 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뭐 금융위기 온다. 막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가 막 하락하고 막 그때 작년 10월 막 이럴 때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안 좋게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 가네 만에 막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엔화 개입도 실패를 했었고 그런데 두 번째 개입 때 뭐 복면 개입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보통 일본 정규시장에서 개입을 하는데 밤에 갑자기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피크가 나가면서 떨어졌고 이때 쏟아 부은 돈이 얼마였냐면 거의 61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엔달러 환율이 물론 이제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뭐 추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두 번째 개입이 그 강력하게 나오면서 투기 세력들이 아 이거는 돌려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건 투기 세력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포지션을 바꿔서 반대 방향에서 수익 나는 쪽으로 바꾸면서 환율이 이제 하락하고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이제 환율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오른쪽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제 굉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엔달러 환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피크를 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왼쪽의 사례같이 투기 세력들이 아니야 한 번 더 해먹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짜장면 반등 이후에 이제 더 큰 하락 한 100포인트 정도 이상 더 하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엔달러 환율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환율은 제가 좀 아침부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될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한편으로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 진정시키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제 유가가 빠져진다면 굳이 미국이 강달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엔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의 안정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외부 지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 방송에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PPL, 예, 뭐 유료 관련된 PPL이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